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최중기입니다. 바다에서의 해사 채취는 UN 해양평가기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국가해양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해양 환경을 훼손시키는 큰 문제 중의 하나로 해사 채취로 인한 해양 생태계 교란과 수산자원 감소는 연안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보호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사 채취는 198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강 종합개발사업과 5대강에서 채취하는 강모래로 건설에 충당하였습니다. 1980년대 급증하는 건설 사업과 감소된 강모래를 보충하기 위해 바닷모래 채취가 경기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연간 220만 입방미터부터 채취되기 시작하다가 댐 건설 등으로 인해서 강모래의 감소에 반비례해 바닷모래 채취는 점차 증가했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3천만 입방미터의 바닷모래가 채취되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강모래가 일시에 준설되면서 육상에서의 모래 공급이 어려워지자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바닷모래의 대부분은 서해 연안에서 채취하여 왔으며 지난 4년 동안에도 바닷모래의 68%가 서해 연안에서 채취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만에서 매년 1,000만 입방미터 이상 채취해 왔습니다. 경기만은 과거 한강, 임진강, 예성강을 통해 유입된 많은 육상모래가 퇴적되어 우리나라에서 모래 부전량이 가장 많은 수역 중의 하나입니다. 경기만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모래 부전량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모래를 공급하기 위해 1984년부터 인천 앞바다, 자월도, 승봉도 주변에서 해사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30년간 대이작도, 손갑도, 그럽도 일대에서 총 2억 5천만 입방미터 이상이 채취되어 이 일대의 해저 환경과 해양 생태계를 크게 훼손시켜 왔습니다. 경기만 일대의 대규모 해사 채취 영향으로 승봉도의 이일레 해수욕장, 대이작도의 큰푸란 해수욕장, 국민관광단지였던 덕적도의 서풀이 해수욕장 등의 모래가 유실되어 모래 대신 뻘이 드러나 해수욕장 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사승봉도의 사구제형 모래가 침식되어 사구가 반이나 소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근 성갑도 주변에서 장기간 벌어지는 해사 채취로 국가해양생태계 보호지역인 대이작도 모래풀덩의 면적이 30% 이상 감소되는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만은 예로부터 수산자원의 보고였습니다. 덕적, 성갑도 해역은 연안수와 외해수가 만나는 수역으로 영양물질이 풍부하며 해유성 어류의 해유처이자 산란처로 서해 3대 어장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름이 되면 산란하러 들어오는 민어들의 울음소리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민어어장으로 유명하였고 조기 새우어장으로도 유명하였고 1980년대에는 꽃게어장으로도 유명하여 민어파시, 새우파시, 꽃게파시가 설 만큼 양호한 어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산자원이 급감하여 어획기술이 발전했음에도 어획량은 과거에 비해 4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수산자원의 감소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해사 채취로 인한 서식지의 훼손이 큰 영향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한경남 교수팀은 해사 채취로 인한 경기만 어획량의 38%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해사 채취로 인해 생기는 해양 환경 문제와 해양 생태계 교란과 수산자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인하대학교와 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만은 모래의 대공급처였던 한강과 임진강 상부에 대규모 댐이 건설되면서 육상모래의 공급이 극히 제한되게 되었고 바닷모래가 조류에 의한 이동으로 겨우 균형이 맞춰진 상태로 이대로 해사 채취가 계속될 경우는 섬과 해안의 모래는 상당 부분 유실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예로 사승봉도, 대이작도, 덕적도 등의 해안 모래의 감소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저모래의 지속적인 채취는 바다에 수심 10m 이상의 대형 해저 웅덩이를 만들어 조류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해저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에 의해서 이런 대형 해저 웅덩이는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산소의 공급을 막아 저산소지대를 만들어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기에 부적당한 곳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사 채취는 해사 채취 시 해저 모래를 흡입하여 선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부유사를 만들어 주변 해역에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주변 해역 수층의 탁도 농도가 높게 되어 수층에 사는 식물 플랑톤 및 동물 플랑톤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중에 사는 자체어나 어류의 종과 개체수의 감소를 유발하여 오고 있습니다. 해사 채취는 부유사 발생뿐 아니라 채취 시 소음을 또 동반하기 때문에 소음을 싫어하는 어류와 꽃게의 산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사 채취는 모래 흡입으로 인하여 해저 서식처를 파괴시키고 유실시키므로 해저에 사는 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이 됩니다. 해사 채취 수역 저서동물은 거의 전적으로 모래와 함께 유실되고 인근에 서식하는 잘피밭도 부유사가 유입되어 잘피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해사 채취 수역과 비해사 채취 수역을 비교한 결과 출현 개체수가 어류는 63.7%, 갑각류는 17.5%, 연체동물은 83.6%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산란하거나 모래에서 초기 생활사를 보내는 많은 종류의 수산생물이 영향을 받아 자원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식지 파괴는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해양 생물의 생산성을 감소시킵니다. 여기에 해사 채취로 인한 해안 침식과 해수욕장 모래 소실은 해안 관광객을 감소시켜 섬 관광업을 악화시키고 수산자원의 감소는 어민들의 어획교를 감소시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경기만에서 지속적으로 해사 채취가 일어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굴재 수급 계획에 의해서 해사 굴재를 연간 일정량 채취 허가해야 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해사 채취 수입의 30%를 세수로 거둬들여 옹진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이 중 일부를 주민들에게 보상 명목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역이용 협의서를 평가하여 이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해역이용 협의조사 방법의 부실과 형식적인 평가 등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해사 채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굴재 확보 기본계획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해사 채취에 의한 굴재 확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으로 폐굴재의 재활용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장기 정책이 세워져야 하고 해사 굴재를 해외 도서국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현재 시행 중인 해역이용 협의서 작성 시 조사 방법에 해안 침식과 수산자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도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계절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해사 채취가 생태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 유무를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해사 채취 허가권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저모래 자원 공간관리에 관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최근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 남북 해상무역에 긍정적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북 공동어류수역, 남북을 잇는 크루즈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의 선봉엔 해양수산 정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번 선언문에
서해 평화수역이 언급된 것은 남북 해상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만약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이 세워진다면 남북 어업인들의 공동조업과 남북 당국의 공동담속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크빛 미래도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되어야만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래 채취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 자원이 고갈되면 결국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다모래 채취 지금 멈춰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